자, 그래서 WBC 30인의 명단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했던 이름들도 있고 안타깝게 문동주 선수는 여기서 부상 때문에 빠지게 됐는데 명단 방금 이제 보신 것처럼 의외의 선수들도 조금 좀 있어 보입니다. 보면 뭐 류현진 선수나 노경원 선수는 이미 데려가려고 뽑았던 것 같고 평가전 때부터 네. 의외의 선수라면은 지금 보면 그 빠진 자리를 좀 메우기 위해서 들어온 선수들 그리고 김영규 선수도 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네. 좌투수, 그러니까 자완 불펜 투수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문동주 선수가 이제 빠짐으로 해서 이 누굽니까? 그 송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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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선수가 합류가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자완을 조금 이렇게 두텁게 말자. 물론 이제 고용표 선수가 근데 고용표 선수는 길게도 던질 수 있는데 네. 지금 보시다시피 자완 불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영규 선수 거기에 이제 송승기 선수를 좀 붙여서 가는 좀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네. 예. LG 트윈스 선수들이 가장 많습니다. 6명이나 뽑혔는데 보시면 손주영, 송승기 투수 쪽에 LG 트윈스 선수들 보이고요. 네. 그리고 뭐 내야수 신민재, 문보경 거기에 또 박혜민 선수까지 LG 트윈스 박동원. 박동원 선수 포수에도 있고. 예. 예. 그리고 그리고 포지션별로 다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네요. LG 트윈스 선수들이 제일 많이 뽑혔고 하나이글스 선수들이 이제 두 번째로 좀 많이 뽑혔고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송승기 선수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투수 쪽에 하나이글스의 정우주 선수도 뽑혀가지고 정우주 선수가 지금 이제 KBO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하는데 명단에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름도 올라와 있고요. 그러니까 냉철하게 따지면 프로 경력 딱 1년 있는 선수인데 지금 네. 들어왔다는 게 상당히 좀 놀랐고요. 뭐좀 나쁘지 않았어요. 일단 네. 제가 볼 땐 본인이 지난번에 그 일본과의 교류전 지난해 치렀을 때 네. 정말 좋은 구위를 보여줬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게 아마 유지영 감독의 마음을 좀 사로잡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브라이언 선수는 이제 워낙 많이 언급이 됐었고 네. 저마이 존스 선수 그리고 위트컴 선수도 언급이 됐는데 이 더닝 선수는 그래도 조금 언급이 덜 됐던 맞아. 선수고 그래서 송정현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선수 어떤 선수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기자분이 전화 오셔서 발표나기 물론 전이죠. 더닝 선수 얘기를 해서 저는 데려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선수는 물론 지금 나이도 이제 적지 않습니다. 네. 그 전성기도 살짝 지났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수들에게 볼 수 없는 싱커 투수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사실 뭐 높은 상위 라운드에 1라운드에 지명이 되고 들어갔을 때도 빠른 공으로 뽑힌 선수가 아닙니다. 네. 공 끝에 움직임으로 뽑힌 선수였었고 안정적인 컨트롤. 그러니까 저는 이 선수를 예를 들어서 좀 주자. 그러니까 그라운드 볼 유도가 필요할 때 이 선수를 투입해서 한다면 상당히 좀 괜찮을 수 있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투수들이 투심을 던진 투수들은 꽤 많아요. 근데 사실 싱커를 이 선수 싱커볼 투수 맞아라는 선수 정말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예, 게다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메이저리그에서도 싱커를 곧잘 던졌는데 국내 들어와서 공인구가 바뀌면서 싱커의 움직임이 좀 줄어든 선수는 제가 많이 봤어요. 네. 그런데 어차피 WBC는 메이저리그 공인구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롭게 적응할 필요도 없는 선수고 그러면 자기가 던진 구질을 그대로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더닝 선수의 쓰임새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한국계 선수 가운데 위트컴 선수가 합류하게 됐는데 이 유격수 김주원 선수 한 있고 명이에요. 예. 한 명. 그리고 지금 유격수를 더 뽑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네. 뭐 오지환 선수 언급도 좀 됐었고 이런 선수들의 이름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외국인 선수 외국계 선수 이 두 선수를 그냥 합류를 시켰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김하성 선수가 네. 부상으로 이탈을 하면서 이 부분에 다른 선수가 추가로 발탁이 되냐.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지환 선수 아니면 SSG의 뭐 박성환 선수 여러 선수들이 거론이 됐는데요. 일단 오늘 기자회견에서 류지영 감독이 이 김주원 선수를 네. 일단 기본 주전 유격수로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 근데 유격수를 볼 수 있는 자원은 조금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외인 타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김혜성 선수나 이런 선수도 사실은 가능은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좀 멀티가 가능한 선수들 위주로 류지영 감독이 좀 기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멀티가 되는 자원들을 뽑은 거는 경기 후반에 뭔가 많은 이런 변수들을 생각해서 주전을 박아놓은 상태에서 한 포지션을 주로 하는 선수를 백업으로 가는 것보다는 네. 이제 그 상황에 맞게 기용할 수 있게 이제 멀티가 되는 선수들을 뒤에 배치시키는 것 같아요. 유지영 네. 감독. 그러면 지금 김주원 선수가 뭐 주전 유격수라고 하는데 만약 받쳐줄 수 있는 선수는 뭐 위트컴 선수. 위트컴 선수는 내가 전 포지션 가능해요. 가능하고요. 예, 이제 네. 가능하고
근데 이제 아마 저는 뭐 그런 유틸리티로서의 기능도 있지만은 이 선수를 뽑은 가장 큰 이유는 위트컴 선수의 본인의 이제 콜링 카드라 그러죠. 최대 강점은 한 방이에요. 장타. 예, 그러니까 네. 상황에 따라서 물론 이 선수를 선발로 뭐 기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경기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한 방. 왜냐하면 이 선수는 정확도라든가 예. 사실 뭐 이 선수가 뭐 성건이 뭐 뛰어나고 이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올 수 없는데 파워는 상당히 인정을 받는 선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타로서의 역할이라든가 정말 한 방이 필요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수비로서 이 선수가 와 못한다는 아니지만은 뭐 화려하게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난하게 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위트컴을 선정하지 않았나. 네. 하지만 저는 장타력의 무게를 싣고 뽑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위트컴 선수가 이 어떤 류지영 감독과의 이 면담에서 어. 굉장히 유격수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좀 많이 피력을 했다라고 해요. 내가 가능하다. 네. 그리고 과거에도 굉장히 많이 또 유격수를 봤던 선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이제 체크를 하면서 좀 활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명단을 쭉 보니까 한국계 우리 외인 선수들까지 해서 4명. 역대 지금 외인 선수 제일 많이 뽑은 거잖아요. 4명을 뽑았는데. 그럼요. 사실 에드먼 선수가 지난번에 처음으로 처음이었죠. 뽑혔고 유일한 선수였는데 2023년에 이번에 4명 뽑은 거는 사실 어떤 약간 이례적이죠. 네. 그렇죠. 저는 그만큼 이번 대표팀의 의지가 여기서 좀 엿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세 차례 앞선 대회에서 조금 안 좋은 결과를 냈잖아요. 이번에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네. 이번에는 반드시 미국에 가겠다. 네. 이런 의지가 저는 담겨 있는 어떤 그런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대표팀이 이 한국계 다른 선수들을 이렇게 구성을 할 때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우리 어떤 대표팀 분위기, 문화를 해치지 않을 수 있는 자연스럽게 좀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선수들도 굉장히 좀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이렇게 면담을 직접 찾아가서 많이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이제 대표팀이 이 선수의 어떤 이름이나 이런 백넘버가 있는 유니폼이랑 그다음에 그 가족, 네. 뭐 이를테면은 어머니, 한국의 피가 흐르는 어머니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준비를 해 가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좀 감동도 받고 내가 진짜 태극마크를 달고 열심히 좀 뛰어보고 싶다 이런 의지를 좀 내보일 수 있게끔 또 유도를 많이 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직 서로를 잘 모르는 선수들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어떤 강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다 같이 모인다면 또 금방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지난 대회 때 에드먼 선수가 네. 조금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도 제가 인터뷰 기사를 좀 본 것 같은데 그때 그래서 적응하는 것도 조금 있었고 이제 부상 때문에 이번에 대회에 못 나와서 너무 아쉽다는 얘기 좀 했었는데. 그렇죠. 사실은 뭐 지난 시즌에도 에드먼 선수가 발목 부상이 약간 고질화돼서 경기 출장 수도 좀 떨어지고 좀 성적 자체도 이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했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이번에는 출전을 부득이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위트컴 선수, 뭐 본인이 어쨌든 멀티 포지션 소화할 수 있고 자마이 존스 선수까지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뭐 제가 뭐 찬물 껴는 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4명의 공교롭게 투수 2명, 야수 2명이잖아요. 네. 투수 쪽에 더 좀 기대가 돼요. 아,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위트컴 선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후반에 큰 거를 치는 그런 역할만 해주더라도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투수 2명은 뭐 제가 볼 때 오브라인 선수는 마무리로 지금 낙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도 이제 파워 싱커를 구사하는 평균 구속이 158 나면 얘기 끝난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던지는 선수 없거든요. 그리고 지난 2점대 평균 득점. 그럼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올해 처음으로 올라와서 아주 짧은 순간에 계단을 쭉쭉쭉쭉 올라오고 라이언 헬슬리 선수 뉴욕 매치로 트레이드 되자마자 마무리하면서 또 그것도 잘 해냈어요. 네. 물론 짧은 기간이고 뭐 보여준 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선수는 9 이상으로 보나. 물론 이제 이 선수는 이런 게 있어요. 컨트롤이 조금 흔들리는 경향이 있는데 네. 이게 이 선수의 매력일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와일드함, 이런 와일드함이 오히려 좀 도움될 수도 있고 해서 좀 어쨌든 저는 아까 더닝 선수의 쓰임새는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부분 활용이 잘 된다면은 다른 투수들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폭이 더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네. 예. 그래서 쭉 명단을 보니까 야 이거 유지영 감독이 라인업 짜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고 우리 타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뒤지지 않는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 그런 타자들이 지금 지배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여기 안현민 선수도 들어와 있는데 처음에 안현민 선수 발표됐을 때 브라이언으로 돼 있어가지고 도대체 브라이언이 누군가. 근데 안현민 선수를 잘못 기입했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외국인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네. 아니 근데 브라이언 마츠 찰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가. 그치, 그렇죠. 브라이언 한 외국인처럼 명. 보일 수는 있어. 네. 그 한국계가 한 명이 더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런 약간 크고 작은 살짝의 또 실수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예. 네. 근데 어쨌든 네 안현민 선수도 굉장히 이 타선에 또 파워력을 보여줄 오. 선수일 것 같고 네. 일단 평가전에서도 우리가 그거를 봤다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시즌 어떻게 보면 좀 크레이지 모드였다라고 네. 생각했을 때 그 기세가 이 국가대표 경기에서도 좀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는 선수 중 한 명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잠시 후 대만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할 텐데 이렇게 우리 대표팀 명단 확인했고 미국, 일본 팀 네. 다 확인하셨을 텐데 네. 어떻게 좀 붙어볼 만한가요, 위원님? 일단 뭐 미국을 가야지 붙겠죠. 네, 그럴 텐데. 아 여길 통과해야 붙는 거지. 야, 근데 예. 미국은 장난 아닌데요, 진짜. 와. 도미니카하고 저희가 이제 뭐 물보 오프너에서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물론 뭐 이름값으로 야구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 선수들 뎁스라든가 투타의 균형으로 보면은 지금 6번째 WBC잖아요. 네. 미국 역대 최강입니다. 아. 아니 이거 그러니까 뭐 투수 같은 경우도 양대 리그에 사이 영상이 다 나온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알렉스 로드리게스 나왔고 뭐 마이크 트라웃 같은 선수 나오고 했는데 아 이런 정도의 선수단 짜인 건뭐 참들 에런 저지 얘기도 많이 하고 다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건 역대급이고요. 도미니카 타선은 도미니카도 요만큼도 들이지 않습니다. 아. 이거 그냥 올스타예요. 네네. 그냥 올스타로 다 깔았는데 마운드 뎁스에서는 미국이 앞섭니다. 미국이 앞서기 때문에 우리랑 맞붙으면은 좋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고. 좋은 경험이었다.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랑 하는데 뭐 우리가 올라가서 붙었다, 미국이랑 붙었다, 뭐 그러면은 스쿠발 나와봐. 그래 뭐 선발 투수인데 뭐 162, 3 던지니까 이런 투수 공도 한번 보고. 한번 보고. 예, 거기다 누가 하나 치고 또 이러면 또 와 이거 되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기대를. 우리 팀 전력은 그 타자들 야수들은 괜찮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진짜 선발 투수가 문동주 선수가 빠지면서 그 선발 투수가 좀 걱정이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1라운드 같은 경우는 선발 투수 이렇게 투수가 1라운드 65구 제한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선발 투수 한 명에 누군가 붙어야지만 그래도 앞에 한 5인까지는 책임져 줄 수 있을 텐데 선발 투수가 좀 부족하다는 부분. 맞습니다. 이번에 WBC 전체적으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마운드 운용을 어떻게 할 그렇죠. 것이냐. 그렇죠.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발 투수에 대한 제한도 있고 네. 불펜 투수도 제가 알기로는 올라오면 세 타자 맞아요. 또 상대해야 되는 그런 룰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네. 무조건 선발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 2 이렇게 대안을 무조건 마련해 놓고 출발을 할 것 같은데 그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냐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만약에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선발이 만약에 초반에 조금 흔들린다랄지 그럴 때도 다 대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지금 그 어떤 미국이나 뭐 일본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참가하는 모든 국가들이 굉장히 좀 보안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어요. 어떤 보안이요? 그러니까 어떤 대회 어떤 그 전에 누가 나갈 것이냐 그게 지금 선발. 많이 나오고 있죠. 선발.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켜보는 것도 또 재미가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서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좀 포인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첫 경기 체코전 선발 누가 나가야 될지, 네. 그다음 일본전 누가 나갈지, 제일 중요한 대만전 누가 나가야 될지 벌써부터 이제 선수들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중요한 경기들 이제 선발로 나가줄 수 있는 선수들이 좀 필요한데 보면은 고영표 선수가 평가전에 없었는데 이번에 합류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고영표 선수도 그렇고 뭐 물론 불펜으로 쓸 확률이 높겠습니다. 송승기, 뭐 손주영 선수도 그렇고 네. 투수 쪽에서 어쨌든 고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전술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하신 것처럼 1라운드는 투수의 한개 투구수가 65개밖에 되질 않아요. 네. 뭐 이제 5회까지 가긴 솔직히 좀 쉽지 않은 투구수고 잘 던지면 한 4회 정도를 갈 수가 있는 건데 그 뒤에 예를 들어서 선발이 4회를 버텨줬다. 그럼 계속해서 불펜 투수처럼 네. 돌리면서 갈 것이냐, 뭐 벌떼 작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뭐 말씀은 피기백 스타일이라 그러죠.
선발 투수 2명 한 붙여서 명더 2명이 최대한 더 아. 길게 그래서 2명이 6, 7회를 끌어주고 네. 뒤로 바로 강한 불펜으로 막아버리는 전법을 할 거야.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네. 유정 감독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상대 팀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고 경기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네. 저는 뭐 모든 경기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번에 저는 한국에서 어느 팀하고 할 때요. 예를 들어서 좀 체코는 좀 전력이 떨어진다고 치고 호주전, 일본전, 대만전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6회까지 네. 최소한 6회까지는 우리가 무조건 앞서 나가야 된다고 아하, 생각합니다. 무조건 앞서 나가야 된다. 네, 왜냐면 그 뒤에 이거를 전술을 갖고 나간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지 선발에서 뭐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우리가 끌려가잖아요. 네. 우리가 끌려가게 됐을 때는 정말 어려운 승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하. 예, 상대 팀들의 전력을 봤을 때. 네네. 야, 그래서 이제 투수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참 이 65구라는 제한구랑 그 올라왔을 때 3명의 타자 요게 어떻게 보면 변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좀 될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이제 뭐 아까도 계속 언급이 됐지만 뭐 류현진 선수나 노경훈 네. 선수처럼 경험 많은 선수들을 데려가는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이 류지영 감독이 앞서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단순히 그들이 베테랑이다 혹은 경험이 많다 아니면 이름값이 높다고 해서 데려가는 거 아니라고 했거든요. 네네. 이 선수들이 분명한 경쟁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데려가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선수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또 해주지 않을까. 뭐 비단 뭐 팀 분위기 잡아주는 건 물론이고, 네, 어떤 경기력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노경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역대 이제 최고령 국가대표를 네, 다시 쓰게 된 네. 그런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네. 이 젊은 사장님의 글이 딱 눈에 띄는데 이번 대회는 경우의 수를 좀 안 봤으면 좋겠다. 근데 언제 우리가 야구 경기에서 경우의 수를 언제부터 따졌습니까? 이게 진짜. 조별리그가 있는 대회는 모든 게 다 킹우의 수가 들어가야 진짜. 3회 대회 네. 때가 저희가 그랬었어요. 네네. 3회 대회 때 우리가 1차전 경기 네덜란드한테 지면서 이게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이제 착각을 해서 올라가는 줄 알고 경우의 수 따졌는데 잘못 따진 거죠.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못 올라가게 돼. 네. 그때부터 우리가 계속 지금 1라운드 탈락을 하고 있는 정말 불행이 시작된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저기 없던 본선 진출에 포상금까지 걸지 않았습니까? 아, 이번에 그렇죠. 8강 아니요. 그렇죠. 미국에만 가면 가면은 일단 포상금이 나오는 거고. 네. 네, 냉정하게 잘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쓴 돈이 많아요. KBO가 잘해야 됩니다. 8강 진출지 4억 포상금 최대 12억 원. 여기 쓰는 돈이 엄청나요 지금. 이거 대만은 더 많이 걸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니 그리고 성적 올라가면은 WBC에서 저희가 이제 상금 받거든요. 그쵸. 예, 상금 받으면 선수들한테도 다 이게 혜택이 돌아가니까 네. 물론 돈 때문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이번 분위기는 저는 좀 약간 대표팀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물론 도쿄 가서 보고 네. 다 하겠습니다만 과거에 제가 이런 걸 느꼈었거든요. 우리 선수들이 정말 이거 뛰고 싶어 하나. 솔직히. WBC를. 예. 물론 이게 뭐 이건 뭐 예전 얘기죠. 뭐 정신력으로 이길 수 있고 그런 건 아닌데 타이트한 승부에서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전에도 뭐 일본한테 끝에 역전해서 이긴다라든가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그냥 너무 맥없이 1라운드 탈락 3번을 연속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걸 어디서 측정했냐면은 투수들이 구속이 시즌 때하고 너무 달라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3, 4, 5에 거의 예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구속으로 던지는 투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 결론은 그러니까 뭐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선수는 그냥 시즌 오픈에 맞춰서 못 만들고 있었나 보다라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서 네. 좀 기대를 좀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네네. 이게 참 대표팀에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는 게 네. 선수들이 뭐 최근에 좀 뭔가 본인에게 이익이 없으면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추세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가 국제 무대에서 이렇게 뭐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이렇게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워낙 지금 최근에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최근 뭐 10년 동안에 지금 대만한테도 지금 밀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 온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국내 프로야구가 뭐 인기가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제 대회 성적이 좀 안 좋아도 크게 지장은 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마냥 좋다고만 할 게 아니라 맞아요. 이렇게 인기가 좋은데 국제 대회 성적까지 따라온다면은 더 많은 관심 받을 수 있고 또 그 혜택은
팬분들뿐만이 아니라 선수들 개개인에게도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번 대회에 대한 기대치는 높습니다. 예. 맞아요. 그 2023년에 저희 탈락했을 때도 네. 야 이거 KBO와 완전히 직결되는 인기에 정말 안 좋은 찬물을 껴는 게 아니냐 했는데 다행히 그때 2023년에 또 괜찮았습니다. 팬분들이. 그럼요.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해서 더 좋은 성적으로 네. 네, 쭉쭉 좀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뭐 선수들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각오가 정말로 남다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 뭐 시즌 전에 대회를 치르는 게 특히 투수들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본인들의 어떤 루틴도 사실 변경을 해가면서 좀 빠르게 컨디션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류지영 감독님이 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일단 뭐 사이판 훈련에서부터 일단 투수들의 어떤 그 준비가 굉장히 좀 잘 돼 있었다. 좀 놀랄 정도로 좀 잘 돼 있어서 좀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아쉽게도 이제 문동주 선수가 탈락한 부분은 너무 아쉽지만 그마저도 이제 다양한 플랜을 더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문동주 얘기를 앞서 우리 또 야디아 몰리나님이셨나요? 예,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귀국을 해서 메디컬 체크를 한 다음에 괜찮으면 다시 나가는. 네, 8일에 거죠? 다시 멜버른으로 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걱정이 좀 되는데 이게 부위가 어깨다 보니까 그리고 지난 시즌에도 그 문동주 선수가 피칭하면서 좀 어깨 쪽 불편함을 좀 느끼지 않았습니까? 시즌 막판이고 또 시즌 출발할 때도 어깨 쪽이 좋지 않아서 사실 출발이 좀 늦었어요. 문준 맞아요. 선수가 이제 그런 상황이고 지난해 포스는 초반에 정말 뛰어난 활약 보여서 그쵸. 그때 뭐 국내 최고 구속 신기록도 세우고 했잖아요. 161.4죠. 예, 근데 이제 마지막 그 한국 시리즈 등판할 맞아요. 때 구속이 너무 떨어져서 네. 걱정이 좀 심했으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바로 그냥 대표팀에서 제외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큰 부상이 아니기를 정말 바라고요. 일단 이번 WBC에는 합류할 수 없게 돼서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국제 대회에서 160 막 넘기는 161 이 찍는 우리 문동 선수의 활약을 좀 보고 싶었는데 그걸 못 봐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제가 아시안 게임 때 잠깐 맛보지 않았습니까? 아, 네. 너무 그때. 시원시원했기 때문에 네. 아 그거 보고 네, 싶었는데 좀 보고 싶은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는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 내려면 확실한 에이스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죠. 믿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투수가 이제 유현진 선수가 떠나고 좀 사라진 느낌, 솔직히 좀 그런 느낌이 강하게 있었는데 그때 말씀하신 아시안 게임에서 문동주 네. 선수가 던졌을 때 그래 바로 이거지. 찾았다. 왔다. 찾았다. 그 어린 그 맞아요. 20살의 어린 선수가 던지는 거 보고 이야 이랬었거든요. 맞아요. 네, 계속된 부상이 있어서 좀 안타까워요. 근데 뭐 이번에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좀 다른 선수들이 좀 그런 모습을 좀 바톤 터치를 해줬으면 합니다. 네네. 여기 또 안우진 선수도 언급하셨는데 안우진 선수도 부상으로 좀 빠져서 이것도 좀 아쉽고 원태인 선수는 좀 빅리그 아니면 이제 해외 진출을 노리고 있어서 이번 무대가 이번 WBC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엄청 중요하죠. 아주 네, 중요하죠. 중요하면서 쇼케이스가 쇼케이스가 되면서 시험해 볼 수 있는 무대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보네요. 근데 사실 원태인 선수뿐만이 아니라 쇼케이스가 될 만한 선수는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아무래도 원태인 선수 같은데 네. 원태인 선수하면 정말 이 내구성에서는 정말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매 시즌 정말 많은 공을 던지면서도 항상 건강하게 딱 마운드 중심을 잡아주는 네. 그런 선수인데 사실 뭐 이번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이 류지영 감독도 이 전술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중한 입장을 표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말을 좀 아끼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뭐 문동주 선수 관련해서도 가장 중요한 경기에 투입하려 했는데 네. 이런 식의 살짝 언급만 했어요. 아. 저는 이 부분을 원태인 선수가 맞지 않을까 내심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네네. 그리고 야수 쪽에서는 김주원 선수도 한번 보여줬으면 그렇죠. 좋겠고요. 그렇죠, 멀리 봤을 때 그렇죠. 김도영 선수도 이제 합류를 했으니까 그렇죠. 뭔가 좀 쇼케이스처럼 좀 멋진 활약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안현민 선수가 브라이언이라는 그런 닉네임이 있는데 진짜 나는 이제 브라이언 이름을 닉네임을 받고 미국으로 가는 모습을 한번 나중에 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아마 네. 상대 팀에서도 경계를 할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홈런이 일본전. 그냥 일반 홈런이 아니라 오 일본 대표팀 감독이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마제스틱 홈런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장엄하다 이런 느낌마다 주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상대 팀에서도 쟤는 파워가 남달러예요. 예, 남다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고 그리고 김대웅 선수는 작년에 워낙 많은 부상 때문에 보여준 게 전혀 없지만은 그래도 국제 대회 대만 가서 그때
프리미어십이었나요 그때? 네, 홈런도 치고. 아 그때 정말 제가 그때 메이저리그 스카우트 한 8명한테 연락받은 거예요. 갈 날도 아직 못.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다르게 보더라고요. 김대웅 선수를. 그래서 저는 워낙 물론 많은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김도영 선수에 대한 기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김대웅 선수가 이제 어떻게 몸을 잘 만들었는지도 궁금해요. 이게 그쵸. 수비할 때 괜찮은지 네. 걱정하면서 볼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렇죠. 또 근데 3루수 자원이 많지만 네. 그럼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주전으로 김도영 선수를 가장 먼저 언급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만능이라고 할 정도로 네. 정말 육툴 플레이어라고 하잖아요. 그 네. 부분이 이제 국제 대회에서도 좀 고스란히 예.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제 이정호 선수한테도 기대가 아, 되는데 그럼요. 류지영 감독이 딱 주장으로 선임을 했잖아요. 네. 거기에도 저는 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미리 일찌감치 좀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이정우 선수도 흔쾌히 내가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한국계 선수들도 있고 그다음에 네. 또 미국에서 뛰는 선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직 어린 선수도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한 선수들이 대표팀에 이제 합류를 했잖아요. 굉장히 좀 중심에서 이렇게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또 이정우 선수가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우석 선수가 또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준비 잘했다고. 네, 미국 가서 예. 이제 드디어 빅리그 메이저리그에 데뷔하는 2026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거 분명한 게요. 과거 사례 보더라도 WBC에서 활약하잖아요.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다 보거든요. 그렇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 2회 대회 때 성적이 좋았잖아요. 그때 생각해 보시면은 뭐 김태균 선수, 뭐 지금 이범호 감독 전부 다 일본 진출을 당한 게 맞네요. 그때 활약도가 정말 좋았기 때문에 강렬한 이미지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네. 이런 거예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오는 국가대항전이고 또 프로가 다 나오는 대회이기 때문에 수준이 있는 선수들이 나옵니다. 네. 근데 그 선수의 공을 그렇게 공략을 한다. 이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리그 경기하는 시각하고 달라요. 네,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면 올스타끼리 붙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 당연히 더 높은 점수를 뭐 이런 B뿔 줄 거를 A를 주는 거죠. 어허. 네, 그런 겁니다. 네. 네.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이제 발표가 됐고요. 최종 명단이 발표가 됐고 이제 선수들 훈련하면서 이제 스프링 캠프 그리고 소집이 돼서 연습 경기도 치르고 3월 5일이 첫 경기잖아요. 네. 체구전. 맞습니다. 네. 잘 준비를 해서 우리 이번 WBC 때는 정말 유지현 감독 얘기대로 전용기 한번 타고 갑시다. 알겠습니다. 전용기 탈 수 있는 기회예요. 전용기를 탄다고 했잖아요. 네, 전용기 탄다고 한번 했어요. 가는 날이 반드시 오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